알아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왕노무사TV 김학영 노무사입니다. 새해에는 이렇게 배경도 빨간색으로 꾸며봤습니다. 오늘은 부당해고 등 노동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료로 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선 노무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부당해고, 부당징계, 부당 인사명령, 비정규직 차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선 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. 조건은 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국선 노무사가 선임이 되면 국선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진행하면 됩니다. 대부분 국선 노무사님들이 성실하게 잘 해주시지만 간혹 너무 성의 없게 진행을 해준다 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제가 본 적은 없고요. 그런 제보를 들었습니다. 지나치게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. 그래서 국선 노무사가 선임됐다고 해서 사건을 맡기고 이제 나는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.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. 저는 사건이 좀 난해하고 간절한 상황이라면 국선 노무사 선임하는 것을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초심에서 지더라도 재심 때 사선 노무사를 돈 주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초심 때 너무 성의 없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버리면 재심 때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걸 반대로 하면은요, 단순하고 쟁점이 별로 없는 사건이라면은 국선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구두로 하게 되면은 무조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. 해고를 서면 통지해야 되는데 구두로 한 경우죠.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측 노무사들은 어떻게든 비비고 들어옵니다. 빈틈을 찾아서 이 사람 해고 당한 적 없다, 해고 자체를 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거다,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비비고 들어옵니다. 이런 사건에 대응할 때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국선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낫겠죠. 난해하고 간절한 사건, 이런 경우에는 왜 돈 주고 사선 노무사를 쓰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? 국선 노무사는 어차피 받을 수 있는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. 승패와 노동자의 만족도에 따라서 최대 한 25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. 이 말은 사건을 수행하는 국선 노무사에게 사명감 같은 게 좀 부족하다면 어차피 차이 나도 25만원 밖에 안 나니까 사건을 대충 할 여지도 있다 라는 말이 되겠죠. 국선 노무사로 일할 때 아니면 성공보수를 받고 사선 노무사로 일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경우에 더 열심히 일할 것 같나요? 저요? 저는 당연히 둘 다. 대부분 노무사님들도 당연히 둘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간혹 있긴 하겠죠. 이건 행정학 이론에도 나오는 거예요. 주인 대리인 이론 들어보셨나요?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는 주인과 그의 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. 주인은 노동자, 그리고 대리인은 노무사가 되겠죠. 주인이 대리인에 비해서 전문 지식과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. 여러분들은 노무사보다 노동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노무사가 열심히 일하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. 노무사끼리는 알아요. 노무사가 쓴 서면을 보면 이 사람 요즘 바쁜가 보네, 아니면 이 사람 이 사건을 별로 신경 안 쓰나?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서면 내용 자체만 봤을 때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. 하지만 사건을 대하는 태도, 전화 받는다거나 그런 태도에 있어서 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받을 수 있겠죠. 이론에 의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비용이 수반된다고 합니다. 그 대리인 비용은 바로 성공보수가 되겠죠.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하면 사건 이겼을 때 크게 보상해주면 내일처럼 열심히 한다 라는 거죠. 어쩌다 보니 국선 노무사 제도를 좀 까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. 국선 노무사 제도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고요. 다만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. 화해를 했을 때 가장 큰 보상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. 그리고 다시 한번 밝히지만 많은 노무사님들이 국선 노무사로 선임됐을 때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. 정말 간혹 그렇지 않은 노무사님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. 지금까지 국선 노무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